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무등산에 국립공원 명품 마을이 생겼습니다. 탐방객들은 잘 꾸며진 쉼터를 제공받게 됐고 마을 주민들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촌마을 전원주택 조성과 관련해 마을 주민들이 무리한 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폐기물 업체의 예산 지원 여부를 놓고 논란 끝에 부결됐던 광주 서구의 추경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습니다. 광주 지역 한부모 가정의 생활 여건이 열악해 생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경사가 났던 무등산에 첫 번째 국립공원 명품 마을이 생겼습니다. 지역 주민과의 사유지 갈등을 잘 풀어낸 건데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많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주택에는 집집마다 아기자기한 문패가 달리고 황량했던 벽에는 귀여운 수달이 뛰놀고 고즈넉한 전원 마을이 펼쳐졌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농촌형 민박이 들어섰고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할 수 있는 쉼터에서는 마을 특산품도 판매합니다. 사유지에 국립공원이 들어서면서 생긴 주민 갈등을 사유재산권도 보호하고 무등산 환경정비도 하는 방법으로 풀어낸 겁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이렇게 향상을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소득 창출로 인해 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렇게 기하고자 명품 마을을 조성하게 된 겁니다. 올해 30만 평 정도를 사들이고 명품 마을도 조성했지만 사유지 비율이 여전히 73%에 이르는 건 국립공원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뒤에도 정상에 있는 군부대 문제로 정상 개방이 단 4차례에 그친 점도 탐방객을 아쉽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누적된 올해 국립공원 탐방객 수는 420만 명. 올해 국립공원으로서 첫 발을 뗀 무등산이 생태 보건 보존과 탐방객 유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폐기물 업체의 예산 지원 여부를 놓고 논란 끝에 부결됐던 서구 추경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파행의 원인인 폐기물 업체 문제는 결국 올해도 해결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3,200억 원 규모의 광주 서구 추경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20일 부결된 뒤 일주일 만입니다. 이게 연말까지 처리되지 못했다면 서구청의 각종 사업에 발이 묶이고 수백억 대의 손해를 입을 뻔했습니다. 추경으로 예산을 마감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정리를 오늘까지 못하면 이것은 이제 엄청난 큰 파장이, 왜냐하면 뭐 하청에 관련된 이런 사람들 돈도 못 주고. 연말까지 이렇게 법석을 떤 건 서구가 폐기물 처리를 맡긴 업체에 지원하는 예산 때문입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3차 추가 경정 예산안 중에 이 업체의 연장근로 수당 등을 지원하는 예산 1억 7천만 원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추경 예산 중 1%도 되지 않은 적은 예산 항목이 3,200억 원에 발을 묶어놓고 있는 셈입니다. 일주일 전 예산안을 부결시켰던 의원들은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았는데 이번에 또 예산을 지원해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주 넘게 파업 중인 업체노조는 회사에 추가 예산이 지원된다면 그 혜택은 직원이 아닌 간부들이 가져갈 것이라며 서구청이 현재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폐기물 처리 업무를 직접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이 전체 노동자들이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실은 그 대표이사의 친인척들 또 관리자들이 1년에 700시간에서 1200시간을 연장근로를 했다고 해서 이에 대해 업체는 문제의 추경 예산은 회사 간부들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며 노조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서구청도 특정업체에 주는 특혜가 아니라며 수정안에서 문제점을 고쳤다고 말했습니다. 업무진이나 그 의원님들이 전부 나름대로 심의를 다 하고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한 건데 아무 근거 없이 그 많은 돈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회사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원을 하는 돈을 줄 수가 없죠. 2013년을 나흘 앞두고 예산은 처리됐지만 노조는 이번엔 구청과 의회가 야합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4년째 노사 갈등 중인 폐기물 업체 논란은 해를 넘겨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농촌마을의 전원주택 조성과 관련해 마을 주민들이 무리한 개발에 따른 환경 파괴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개발 지역 외에 나무 벌채를 통한 산림 훼손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개발업자들은 허가를 통한 적법 행위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종태 기자입니다. 순천시 별량면 척동마을 야산. 산을 깎아 만든 공사 현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22가구가 입주할 전원주택 공사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대대로 주민들이 지켜온 야산의 난개발을 우려하며 개발 반대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시가 무리하게 허가를 내줘 아름다웠던 산허리가 완전히 잘려나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원래도 정책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대답은. 그분들 머릿속에는 농촌다운 농촌 개발이 아니고 자기 머릿속에 도시화된 개발을 지금 하는 것 같아서. 마을 주민들은 전원마을 개발 행위도 개발 행위지만 개발 지역에서 벗어난 산림 훼손에도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산 곳곳에 거대한 육송들이 값이 나간다는 이유로 송두리째 뽑아져 팔려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소나무 벌채를 위해 잣나무들도 여기저기 베어버려 여름철 홍수로 인한 산사태 우려마저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저렇게 비가 오면은 저런 이제 구덩이에 물이 고였다가 한쪽에 어딘가가 뚫리면은 한꺼번에 많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일종의 보호 역할을 해주니까.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내려가면은 엄청난 피해죠. 밑에가 이제 주민들이 많이 살고 또 바로 밑에도 집도 있고요. 벌채업자들은 순천시의 허가를 받아 적법한 절차에 의해 나무 벌채에 나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순천시도 산림 훼손 없이 나무를 벌채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다는 입장입니다. 대부분 요즘 소나무가 상당히 인기가 많이 안 있으니까 정원수로 담배도 신청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도 허가를 많이 내줬습니다. 도시민들의 농촌 유입을 위해 농촌마을 곳곳에 조성되고 있는 전원주택.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민원과 적법한 절차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는 개발업자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해결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지난달 해남과 화순 지역 땅값 변동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지가 변동률 및 토지 거래량 자료에 따르면 제2프로젝트 개발 등에 힘입어 해남 지역 땅값이 한 달 사이에 0.39% 상승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변동폭이 컸습니다. 또한 화순 지역도 광주 화순 간 도로가 확장되는 등 광주와의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땅값이 전달보다 0.377% 올랐습니다. 한편 광주 전남 지역의 땅값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주 지역 한부모 가정의 생활 여건이 열악해 생계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여성재단이 발간한 정책 자료집 젠더브리프 6호에 따르면 광주 지역 한부모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110만 원 안팎에 불과하고 한부모 가정의 절반 이상이 자녀 돌봄 공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50% 이상은 생계와 보육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고 30%는 지원 기관과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뽕뽕다리를 기억하십니까? 구멍이 뽕뽕 뚫린 철판으로 만든 간이다리가 바로 뽕뽕다리였죠. 광주의 마지막 뽕뽕다리가 남아있던 방림 이동 주민들이 옛 추억들을 모아서 조그만 전시관을 만들었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을 쌈지 공원 한쪽에 뭔가 못 보던 게 하나 생겼습니다. 동그란 구멍들이 숭숭 뚫린 공사용 철판을 깔아서 만든 뽕뽕다리입니다. 바로 옆에는 뽕뽕다리를 건너던 시절의 추억을 담은 조그만 전시관도 들어섰습니다. 콘크리트 다리가 생기기 전 뽕뽕다리를 건너 세상과 소통했던 서민들의 삶이 흑백 사진에 담겼습니다. 둘러보게 되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에 이렇게 살았구나 하고 한 번 더 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광주의 마지막 뽕뽕다리가 남아있던 방림동 민밑들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와 추억을 지키기 위해 모형 다리와 전시관을 만들었습니다. 서랍 속에 잊혀졌던 오래된 사진들을 꺼내 쌈지 공원에서 전시회를 연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 옛 남구청 건물을 철거하고 남은 자재들을 가져다 주민들이 손수 전시관을 짓고 아련한 기억들을 그 안에 담았습니다. 뽕뽕다리에 관련된 그 옛 어르신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런 녹취록도 좀 하고 해서 앞으로는 정말 전시관이 아닌 정말 박물관으로 좀 만들어볼 생각을 지금 장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서민들과 고락을 함께 나누었던 추억의 뽕뽕다리. 지금은 콘크리트 다리에 자리를 내줬지만 민밑들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에겐 마음과 세대를 이어주는 소중한 문화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임 광주지방경찰청장과 전남지방경찰청장이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장전배 광주지방경찰청장은 취임사에서 시민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광주경찰의 목표로 삼겠다며 주민과 가까운 곳에 의견이 반영된 시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순도 전남지방경찰청장은 취임사에서 도민의 행복은 범죄로부터의 안전에서 출발한다며 도보 순처를 강화해 주민들을 자세히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내년에 창립 20주년을 맞는 광주 비엔날레가 광주 정신에 대해 모색하는 대규모 문화 행동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내년 9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열리는 제10회 광주 비엔날레 전시 기간 동안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 33년 동안의 근현대사를 조명하는 대형 전시와 강연,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비엔날레 재단은 광주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시민들과의 소통에 역점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5.18의 근간을 둔 광주발 메시지가 세계에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살레시오 여고 학생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광주 살레시오 여고 1학년 학생 370여 명은 지난달 이웃돕기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연탄 3,000장을 구입해 지산동과 산수동 지역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했습니다. 살레시오 여고는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봉사의 날을 정했다며 2학년 학생들도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말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들이 협동조합을 발족하고 학교급식 납품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광산구 지역 50여 개 농가로 구성된 가칭 광산구 친환경 학교급식 협동조합은 창립 총회를 열고 생산 품목 분배와 농산물 순회 수집 등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광주 광산구는 지난달 각 학교가 발주한 식자재를 배송업체를 통해 해당 학교에 공급하는 급식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소재 기업의 5개 품목이 우수 조달 품목으로 지정됐습니다. 광주지방조달청은 외부 전문심사단이 엄격한 기술평가와 생산 현장 실태조사 등의 적합성 심사를 거쳐 이 지역 기업의 5개 제품을 우수 조달 품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정된 우수 조달품은 수의계약으로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우수 제품몰에 별도로 등록됩니다.